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한 주를 보내셨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서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의 이가연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번 주, 우리 증시도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이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SK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또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에 반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죠. 공모가 대비 21%나 올랐는데요. 더불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보다는 이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과 또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반도체의 훈풍을 타고 이 반등의 무지개를 띄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주식 라운지와 함께 탄탄한 대응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토요일의 주식 라운지. 오늘은 1등을 포착하는 남자 박진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만 3차례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이 증시의 변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 정말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면서 반등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반등을 보였던 모습이 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건 아닐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좀 들긴 하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 반, 기대 반 이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인사와 함께 시장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문의 박진환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한 번 걸렸고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총 3번 걸린 정말 변동성 큰 시장이었죠. 주봉상 코스피는 7%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큰데 요게 근데 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자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코스피도 대략 한 5%, 저점 대비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단기 바닥은 나왔는데 다음 주 가면서 또 이 변동성 자체는 크게 일어날 겁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계속 의심을 하죠. 이 AI 고점이 나온 건가?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남아있냐? 아니다. 더 좋아할 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상승 논자와 하락 논자가 계속 맞붙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어지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ASML, TSMC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빅테크 우리에게 결국에는 돈 벌어주는 그런 기업들이죠. 여기서 이제 빅테크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거기서 우리가 곡괭이 파는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 투자금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줘야지만 역시 AI 아직 고점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가장 강한 섹터에서 매매한 사람입니다. 당일에 거래대금 1등, 압도적인 1등 종목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매매,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굉장히 즐겨 하지만 매매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60조 원, 50조 원대 거래대금이었다가 금요일 날 크게 반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30조 원대, 코스닥은 심지어 6조 원이었어요. 6조 원. 이게 반토막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조금 타점을 잡을 때 그동안에 빨간색 양봉에다가 신고가 갈 때 올라갈 때 잡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빠질 때 가대 낙폭이 있을 때 거기서 잡아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도는 반대로죠. 매도는 파란색일 때, 음봉일 때 받아서 양봉일 때 매도해주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매매도 지금 괜찮은 전략입니다. 종가에 사서 프리장에 미국 시장은 아주 좋거든요. 고점 대비 5% 남짓 신고가 구간이죠. 미국장이 좋으면 우리 시장에 그게 바로 반영이 되면서 오전에는 상승하니까 종가에 샀으면 오전에 또 팔고 나와주는 현금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4848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금요일 시장 한번 진단하고 가겠습니다.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강세장이 이제 끝나는지, 즉 약세장 초입에 들어갈지 아니면 강세장 아직도 유효하다. 다시 전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 결정되는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자, 그래도 지금 시장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그런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달러 환율.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고 나가니까 환율이 치솟았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 ADR 상장 그 재료가 있었죠. 이번 그 공모로 인해서 대략 300억 불, 조금 안 되는 한 250억 불 정도 되는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게 대략 하나로 40조 원 정도 되죠. 그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서 환전을 한단 말이에요. 환전을 거의 한 달 동안 꾸준히 거의 한 1조 원대 환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 원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안정화가 될 수 있죠. 환율이 지금 1,400대 4자를 곧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 저기 좀 매력적이긴 한데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인데 저기 좀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환율 부담이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좀 안정되네. 그럼 한번 슬쩍 들어와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우리 시장에까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자 기억나시나요? 오후장에 갑자기 급격하게 고점 대비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급 때문이에요. 수급된. 자, 이게 선물인데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이제 굉장히 포지션이 급격하게 이렇게 바꿔요. 막 사다가 막 팔다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는데 자, 이때 각도가 하방으로 꽂죠. 외국인 선물 투자자들이 하방으로 즉 매도 물량을 갑자기 급격하게 늘리니까 우리 시장도 여기에 반응을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큰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고점 대비 시세를 반납한 겁니다. 특별한 이슈는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도 주말 끼고 있으니까 조금 간망 분위기로 가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점이 나왔다. 우리 시장 이제 코스피 일봉인데 그나마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락바텀이라고 하죠. 진짜 단단한 구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7,000포인트 초반대는 단단한 구간. 자, 여기가 깨지더라도 지금 당장 깨질 건 아니에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8,0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진짜 고점인가? AI가 더 갈 수 있을지 거기에서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8,5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진짜 악재가 터지면은 다시 그때서야 이렇게 하방으로 꽂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요. 근데 코스닥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근데 성과가 그리 안 좋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거의 30% 지수가 30% 넘게 빠지면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60%, 70%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네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코스닥 뭐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니까 거기서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많이 안 좋죠. 근데 금요일 날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 패턴을 보면은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저항대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검은색 선인데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과하게 빠졌다 싶으면 반등을 하고, 근데 이 검은색 선에 부딪히고 빠지다가 과하다 싶으면 반등을 하고 또 검은색 선에 부딪히고, 지금 빠지다가 과하다 싶으면 반등을 했죠. 그러면 대략 한 80포인트 정도까지는 패턴대로라면 반등할 여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앞으로도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880포인트까지 반등을 할 때 그때 좀 줄여주는 걸, 안타깝지만 다음 투자를 위한 현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줄이고 그걸로 반도체로 오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 드릴 텐데 돈을 너무 잘 벌어요. 돈을 너무 잘 벌어. 우리는 기업의 본질은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주가라는 게 이제 거기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 것 같은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도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VM이라는 종목을 방송 공략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VM은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장비 관련주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죠. 근데 자, 이틀 사이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대부분이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수십 년 동안 수천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호남 또는 그 경기도 쪽에 반도체 팹을 짓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은 바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분류를 잘해야 돼요. 분류를 잘해서 어디가 가장 수혜를 있는지 이걸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공정 장비, 당연히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장비부터 들어가는데 장비부터 쫙 깔고 그래야지 이제 공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가장 수혜다. 그러니까 시장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갈 때 가장 20% 올라가는 애들은 전부 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테스, VM, PSK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부장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즉시 그 상황에 맞는, 그 재료에 맞는 기업들 위주로 딱 정확하게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죠. 삼성전기는 제가 한번 앞구간에서 이때 한번 공략을 드렸고 4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제 가대나폭 구간,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133만 원대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자리는 안 왔어요. 그 자리는 안 오고 바로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기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뒷구간 매매. 자, 앞구간, 뒷구간 어떤 개념인지는 아셔야 돼요. 앞구간이라는 거는 종목들이 신고가 만들면서 쭉쭉쭉 상승할 때 신고가 연장 패턴으로 쭉쭉 올라갈 때 뜨거웠잖아요. 4월 달, 5월 달. 이때 앞구간에서는 좀 용기를 가지고 양봉 매매, 돌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6월 말부터 해서 7월 달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죠. 이럴 때는 양봉 매매하면 안 돼요. 양봉 매매하면 안 되고, 강했던 종목이 3번 연속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오히려 반대로 음봉 매매, 눌림에 있을 때 받아주는 매매. 그럼 양봉 나올 때, 큰 양봉 나올 때 그때는 또 팔고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 물렸죠.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라는 게 이제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 구간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매도하려고 많이 물린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하방으로 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수익 주면 슥 팔고 나와야 돼요. 다시 현금 쥐고 다른 종목 또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영리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조금 여기 애정이 있는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미국 시장에 에디아 상장을 하면서 오프닝 벨 최태원 회장이 울렸죠. 그리고 이제 시초가 거래가 됐는데 170불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우리나라 이제 본주라고 하죠. 본주 가격 대비 대략 한 15% 정도였죠. 15% 정도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우리 시장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갭상승을 출발할지 아니면 그냥 미국 시장 프리미엄 정도로 끝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뉴스, 최신 재료만 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시장 자체가 1시간이 뭐예요? 5분만 지나도 그 재료 자체는 이미 옛날 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일에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것들 흐름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망가지면서 물렸다고 하죠. 물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저희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질문만 해주시면은 제가 그날 바로 증문즉답을 해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하시는 공간에 오시면서 이 공개 방송 참여하는 그런 혜택도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반도체 대형주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이 투심이 크게 위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 안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송 공략주, VM, 삼성전기, SK하이닉스처럼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보며 이 시장을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해답 가운데 하나가 전문가님의 1등주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죠. 1등주 전략을 활용해 오늘 박진원 픽 종목 3가지뿐만 아니라 이 히든 공략주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만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요. 1등주 전략, 이 실전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1등주라는 거는 하루에 20% 많게는 뭐 상한가도 가는 종목을 일컫는데요. 오랜만에 금요일장에 1등주가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우리 큰이 형님들 삼전, 닉스, 투톱이 있는 반면 그 코스닥 위주의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도 수급 뺏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면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소부장 종목들이 크게 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쉬어가는 이런 식으로 수급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있었는데 금요일장에는 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소부장이 강하게 가는. 그래서 오랜만에 1등주가 나왔어요. 저번 주 우리 시장이 7%도 빠졌죠. 그래서 매매할 종목이 아예 없었는데 금요일장에만 드디어 요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이 나왔어요. 자, 포착이 된 종목들이 보이죠? 전부 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PSK, VM, 테스, 원희가 IPS, 후성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고 이런 종목들이 대거 저의 1등주 검색기에 포착이 된 거죠. 아침에 1등주 검색기에 포착이 되니까 오늘 주도 섹터는 여기네. 그러면 당연히 매매는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등주 검색기로 당일에 주도 섹터를 파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1등주를 딱 골라야 돼요. 1등주. 자, 어떻게 고르냐 하면은 과거의 끼를 보면 됩니다. 과거의 끼와 정고점까지의 거리 같은 것들을 보면 돼요. 그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은 PSK입니다. 과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장대 양봉 많죠. 장대 양봉. 하루에 20% 정도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많죠. 그러니까 20%도 한번 올라가 봤던 종목이 또 20% 가는 거예요. 5%도 못 올라간 종목은 진짜 계속 몇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5%도 못 올라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매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수급이 그날에 당일에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죠. 내가 이 종목을 살 거라면 그 호랑이 등에다가 올라타서 나도 같이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일에 1등주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돼요. 타점을 잡을 때는 당연히 분봉을 봐야 돼요. 분봉 저는 1분봉 봅니다. 1분봉 보면서 타점을 잡는데 힌트는 바로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제가 이제 노란색 라인으로 거래대금을 미리 그어놨어요. 최근 4, 5일 동안에 거래대금을 그어놓고 최대 거래대금입니다. 최대 거래대금을 그어놓고 그 수준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네. 그러면 이 종목은 20%로 많게는 상한가도 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지표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주가가 20% 올라갈지. 근데 이 거래대금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크게 20%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니까 오늘 이거 크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걸 보면 PSK 역시 1등주의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조적으로 SK하이닉스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거 시가 9시 본장 딱 시작하자마자 매물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런 구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 시초가 9시 본장 시작할 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분, 2분, 3분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어떤 의미냐면은 프리장이라는 게 생겼죠. 8시부터. 프리장에 떴다가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자, 좋은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프리장에서 4%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럼 본장이 딱 예상 체결가가 딱 움직이고 그리고 시초가가 딱 형성이 되죠. 이때 시초가에서 좋은 경우 이런 식으로 빵빵빵 거래가 터지면서 프리장의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진짜 크게 가요. 반면에 거꾸로죠. 프리장에서 5% 정도 올랐는데 본장 막상 예상 체결가가 5%는커녕 3% 이렇게 떠요. 뜨고 난 다음에 1분봉, 2분봉 빵빵 터지는데 그때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로 딱 꽂잖아요. 그러면 갭이라고 하죠. 5% 떴던 갭 다 메워버립니다. SK하이닉스가 딱 그랬죠. 이런 식으로 본장 9시 1분, 2분은 그날의 주가의 향방이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 딱 판단을 잘해야 돼요. 기준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전에 종가로 이 종목을 샀는데 본장 딱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10분 만에 5% 빼는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그 시나리오로 가네. 그러면 과감하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이런 패턴 많이 나올 겁니다. 비단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갭상승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SK하이닉스 그때도 유사하게 흘러갈 겁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1등주 매매 한 슬라이드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1등주를 바로 딱 고르기 전에 그 전에 주도 섹터부터 알아야 돼요. 주도 섹터. 주도 섹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저의 1등주 검색기. 1등주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딱 화면을 보니까 오늘 반도체 서부장이다. 오늘 2차 전지다. 오늘 바이오다. 이런 식으로 먼저 딱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잡아가는 거죠. 과거 종목의 상승 이력 또는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봉상 들어가서 거래대금 오늘 많이 터지네. 그러면 딱 그 종목을 1등주로 뽑고 매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등주 검색기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 매매, 양봉 매매보다는 밑으로 받는 음봉 매매, 눌림 매매 이게 훨씬 더 잘 먹힌다. 그래서 다른 검색기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고 거래량 검색기인데 이것도 잘 먹혀요, 지금 시장에.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포착이 됐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검색기를 2종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인데요. 이 검색기 2종 모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거래 대금은 즉 상승의 힌트가 되죠.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각 주도 섹터별 1등주는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렸습니다. 대표적으로 PSK가 있는데요. 이 장 초반 전문가님의 검색기에서도 포착이 되었었죠. 이름 올리고 최대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청자분들께서 검색기 통해서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고 주목해야 될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종목, 바로 박진원 픽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망의 첫 번째 종목 기대되는데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입니다. ADR 저는 성공적으로 조금 상장했다고 합니다.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대략 한 15%, 13% 정도 올랐나요? 시간에서 좀 더 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가 굉장히 지금 궁금하실 텐데 지금 과거 이제 TSMC 대만의 그 빅메모리 반도체 팹 파운드리 거기에 사례를 봤을 때 이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예탁 증서를 가지고 우리 시장에 왔을 때 그걸 교환해주고 우리 시장 거를 또 미국 시장에다가 교환해주는 이걸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을 없애려면 차익 거래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TSMC의 경우에는 대략 프리미엄이 15% 정도 있는 채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대략 15% 정도 간극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월요일 날 갭이 뜨면 이걸 좀 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건 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같이 파는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제가 차트를 뒤에 보면서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 보겠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재료가 아직도 나올 거는 많아요. HBM이라고 하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훨씬 HBM 분야에서는 앞서 있어요. 글로벌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등을 했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HBM 가격을 올해 많이 못 올렸는데 내년에 두 배 올리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D램 가격은 D램을 12단으로 쌓은 게 HBM이에요. 근데 D램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 HBM은 훨씬 더 비싼 건데 더 고부가 가치인데 1년 동안 그 계약을 미리 맺어버렸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죠. 근데 한꺼번에 땡겨가지고 내년도 계약할 때 올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고점이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수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애플 이 주가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벌었어요. 돈을 워낙 잘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투자도 했겠죠. 기술 투자도 했겠지만 그거 가지고 본인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풀린 주식의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던 건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워낙 잘 벌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0조 원, 60조 원 후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투자도 하겠지만 당연히 주주들은 어떤 걸 요구할까요?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자 이런 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리레이팅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나와야 돼요. 요거까지 나와야지 나중에 SK하이닉스 고점을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 지금 눌리긴 눌렸어요. 제가 주도주는 30%를 이탈하지 않는다. 잠깐 이탈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그래도 30%짜리는 지키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근데 반등이 나왔지만 박스권에 조금 갇힌 그런 흐름입니다.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면 팔고 이 장중 변동성이 SK하이닉스 이 큰 기업이 5%는 우습게 올라요. 5%. 근데 우리 5%면 큰 수익이에요. 큰 수익 단기에. 그러면 올라오면 좀 팔고 현금 쥐고 있다가 다시 좀 빠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잘 설정해가지고 4848 당분간은 한 다음 주도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정을 좀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구간 매매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죠. 전문가님 역시 방송 때마다 늘 강조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ADR 상장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했던 만큼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기도 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소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님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조선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적보다 우선하는 건 이제 수급이죠. 수급 때문에 계속 소외를 받았는데 요게 변화 움직임이 있을지 조금 중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자,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지금 엔진 수주 잔고가 거의 5.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매출에 뭐 2.5배. 그러니까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긴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잘 벌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도 거의 20%대. 제조업이 20%대면 엄청난 겁니다. 뭐 SK하이닉스가 뭐 80%대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처음 보는 수치라서 그렇지 제조업에서 20%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가장 큰 분야는 여기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뭐 원전을 짓기에는 원전은 10년 정도 걸리고 태양광 뭐 그런 것들 다 땡겨와도 부족한 거죠. 뭐 연료전지 같은 것들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하더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저기 조선 배 만들 때 배에다가 우리가 배에서도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거 전기 만들 때 필요한 그 엔진 있잖아요, 엔진까지 갖고 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우리 전력원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수주가 나왔죠. 이제 바르질라라는 핀란드 기업입니다. 핀란드의 큰 기업인데 실제로 수주를 했고 우리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수천억 규모의 수주 공시를 계속 냈었죠. 그러면 하나 엔진도 요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 차트 많이 봤는데 아까 봤던 그 코스닥 차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저항대라고 하죠. 검은색 저항 라인을 계속 과대 낙폭이 있으면 반등을 하면서 저항대 부딪히고 또 부딪히러 갈 겁니다. 부딪히러 갈 건데 근데 제가 이거 딱 써놨어요. 하나엔진 같은 이런 실적주들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달려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 4월, 5월, 6월 달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갔죠. 다른 것들 다 싸그리 못 가면서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에 지금 수급이 몰려 있다는 말이죠. 다른 종목들이 가려면 다른 섹터가 가려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쉬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 쉬냐면 급하게 6월 달, 7월 달처럼 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30% 빠지는 이런 급하게 빠지는 쉬어감이 아니라 행보.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거래대금도 조금 줄어드는 이런 흐름에 있을 때라야만 다른 섹터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실적은 좋은데 재료도 있는데 수급 영향으로 빠졌던 섹터에 훈풍이 돌 겁니다. 어제 봤잖아요, 어제 코스닥 종목들, 과대 낙폭 종목들 올라오죠? 그때 어땠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고 대략 뭐 1%, 2%대 이런 식으로 행보 흐름,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런 괜찮은 실적주 섹터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엔진은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앞으로의 그런 흐름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셔서 여러 종목들의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엔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조선 기자재의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엔진까지 또 전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 한화엔진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삼전넥스의 흐름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픽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세 번째 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마지막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1등주였죠. PSK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좀 어려워요. 반도체는 이제 공부한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고 과감하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PSK가 하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반도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 많이 들어봤죠? 웨이퍼. 실리콘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이 웨이퍼인데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새겨야 돼요.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전에 새기기 전에 이제 페인트 칠처럼 한번 보호막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증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착을 하고 이 증착하는 장비를 만드는 데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이죠. 증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광이라고 합니다. 노광을 하는 거죠. 노광은 뭐냐면은 우리 EUV 알죠? EUV. 의중의 값. 네덜란드 기업 ASML의 그 EUV 장비를 통해서 이제 노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보호 필름을 씌워야 돼요. 보호 필름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노광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거죠. 회로를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자,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그렸어요. 필요 없는 부분을 파내야 돼요. 그 과정을 식각이라고 해요. 식각. 자, 여기까지 왔죠? 식각을 해서 요 필요 없는 것들을 파내요. 파낸 다음에 그럼 보호 필름이 아직 붙어 있잖아요. 보호 필름 떼야죠. 보호 필름을 뗄 때 필요한 그 장비를 만드는 게 이제 여기 PSK라는 겁니다. 그 보호 필름을 뗄 때 필요한 장비.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해요. 드라이 스트립. 요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웨이퍼 요 웨이퍼 한 장에서 이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80번 한 거예요. 80번. 80번을 계속 새기고 빼고 새기고 빼고 하면 이 회로가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겠죠. 아파트 빌딩처럼 그 80단까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이런 좀 영어도 나오고 한자어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 기업 PSK는 저기 드라이 스트립 장비 저거 만들지 뭐 그다음에 뭐 테스도 장비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관련된 장비 만들지 이 정도 개념 이해는 있어야지만 소부장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은 PSK 역시 빠르게 반등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 볼 때 정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정고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1등주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1등주는 오를 때 이 섹터들이 만약에 오르잖아요. 소부장들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1등주만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는 건 역시 금메달이죠. 금메달과 은메달의 격차 많이 크잖아요.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1등주는 20% 올라가도 2등주는 20%는커녕 뭐 10%대 초반 그리고 그 섹터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1등주는 고점 대비 5% 빠지는데 2등주는 10% 이런 식으로 빠진다니.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PSK가 어제 올라갔는데 타점을 잡아요. 나는 소부장 쪽에 한번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종목을 고를 때 1등주로 가야 돼요. 저기 밑에 5%밖에 못 오르는 종목이 보여. 이것도 소부장인데 5% 오르니까 좀 더 안전해 보여. 여기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1등주가 20% 올라도 여기서 더 간다는 생각으로 1등주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생각, 요 편견, 이 잘못된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관점만 지어도 시장에서 좀 더 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 매매와 관련 팁들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고 이거 더 자세한 것은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으로 PSK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1등주 매매 전략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검색기에 이름이 뜬 이후 최대 8% 넘는 상승까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의 1등주인 만큼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최근 들어서 또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장세에서는 사실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또 강점을 갖고 있으신 만큼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단타의 정석 함께 배워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단타의 정석 말씀해 주시죠. 네, 단기 트레이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잘 압니다. 사자마자 5% 올라가면 정말 좋죠. 근데 애석하게도 단타가 모든 매매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걸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단타를 할 때는 준비가 돼 있는 종목만 해야 돼요. 준비가. 어떤 준비냐 하면은 제가 거래대금 강조 드리죠. 분봉상 거래대금 또는 지지 저항 라인, 목표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막 작도라고 합니다. 차트에다가 미리 그려놓으세요. 그려놓고 다음 날 내가 그린 대로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일 때라야만 반응을 하는 거죠. 움직여야 돼.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죠. 내동매매라고 해서 당일에 막 올라가는 거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올라간다는 이유로 이뻐 보여서 사서 콱 물리죠. 그냥. 물려서 손절도 못하고 쭉 그냥 손실만 쌓이는 이런 걸로 한 5번 잘 먹어도 1번, 2번 그렇게 물리면은 절대 계좌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매매할 종목은 미리 전날 준비가 된 종목만 다음날 매매하는 거다.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승률 그리고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 호가창에 진짜 많은 비밀이 있어요. 호가창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투자자들의 모든 심리가 그 호가창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매수 주문 넣으면은 그 호가 체결량, 체결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이 이 주가의 힘 같은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진짜 힘있게 1등주라고 하죠.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가요. 그것만 봐도 이 종목들 오늘 진짜 1등주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가창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단기 매매할 때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추세. 단기 추세를 파악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SK하이닉스 3분봉 차트인데 금요일 날 차트예요. 금요일 차트인데 요 선이 3개 보이죠? 보면은 이 분홍색은 전일 고가, 글씨가 있는데 좀 작아서 전일 고가, 당일 종가, 이 보라색 선, 당일 종가죠. 여기 파란색은 전일 저가입니다.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HTS에 들어가시면은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꼭 설정해 보시고요. 자, 봐봐요. 전일 고가. 자, 오늘 이 라인이 금요일 날 그 3분봉 흐름인데 전일 고가 위에서 프리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일 고가를 깨면서 내려오니까 주가가 확 빠지죠. 확 빠졌다가 좋아요. 그러다가 SK하이닉스 좀 싸네.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장에 올라갔는데 툭 맞고 떨어지죠. 어디 맞았을까요? 제가 임의로 그은 게 아니에요. 이 분홍색 선은. 전날의 고점. 전날의 고점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고 확 빠지잖아요.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진짜 시장의 참여자들은 전일의 고가와 전일의 저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걸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PSK, 1등주였던 PSK는 전일의 고가 즈음에서 개장하자마자 막 참여자들이 매도가 막 부딪혀요. 부딪히다가 특정 순간 무게추가 매수 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전일 고가쯤에서. 그러더니 이렇게 2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꼭 설정하셔야 돼요. 전일의 저가와 고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점이니까 이걸 보시면서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은 진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도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단기 트레이딩 전략과 노하우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등주 전략까지 함께 활용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남은 시간도 전문가님의 종목과 노하우 끝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또 이날 이 시간만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의 아주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대망의 히든 공략주를 만나볼 차례일 텐데요. 네. 전문가님, 히든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오프닝 벨을 울렸죠. 나스닥에 오프닝 벨을 울렸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제 SK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선행 PER이 지금 2.9배인데 제가 다시 확인하기로는 200까지 내려서 2배 초반까지. 왜냐하면 주가가 조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최태원 회장님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고 이 종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종목 밑에 SK 스퀘어가 있고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 쿠션을 먹여서 간접적으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같이 이 종목도 눌렸어요. 근데 양봉이 이틀 동안 나오고 있죠. 특히나 금요일장에서는 대략 한 8% 정도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는 SK 하이닉스와 이 종목은 주가 흐름이 동행하면서 특정 구간이 지나갈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이 종목이 주가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리고 호가가 비교적 조금 얇은 편이에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호가가 얇은 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 빠질 때는 조금 많이 빠져요. 급하게 빠지다가 올라갈 때는 또 크게 올라가요. 자, 우리가 봤죠. SK 스퀘어. SK 스퀘어와 SK 하이닉스 앞 구간, 즉 이런 식으로 앞에서 올라갈 때는 SK 스퀘어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률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보다 역사적 신고가라고 하죠. 역사적 신고가를 한 3, 4일 정도 먼저 쓰면서 쭉쭉쭉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탄력적으로 올라가 있고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매수가, 월요일에 이제 개장을 할 텐데 매수가는 65만 원. 지금 가격보다 조금 눌렸을 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대가 또 시간대 타이밍도 굉장히 좀 영리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진짜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계속 팔아. 언제 파냐면은 본장이라고 하죠. 9시 땡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단 매물 폭탄을 던져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 우리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좀 보는 거죠. 어차피 외국인들 파니까 그 주가 좀 눌리겠네. 그러면 9시 한 반까지 조금 주가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되면은 또 ETF 자금이죠. 금융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에서 그 매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오면은 거기다 또 같이 올라타는 거죠. 같이 올라타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 조금 눌린 가격인 65만 원에 조금 매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대략 한 77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꽤 높죠. 꽤 높게 잡았는데 시장이 확 돌아설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저는 탄력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런 캔들, 장대 음봉의 저가 라인을 깼을 때 그때 손절은 하셔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안타깝지만 좀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거니 신호가 될 테니까요. 그때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은 이 종목 바로 종목을 공개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에 1등주 검색기뿐만 아니라 신고 거래량 검색기도 드린다고 했죠. 그 검색기 두 개까지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히든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히든 공략주의 경우에는 정확한 종목명이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의 공개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부방은 이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박진환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1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두 종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차점까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도구이고요. 이러한 정보들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라이브 진행해주고 있으시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진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주식 라운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